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스튜디오 안이 지금 상당히 좀 활기가 있습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두 젊은 청년위원회에 계시는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 두 분이 스튜디오에 오셔서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정치가 상당히 좀 뭐라고 희망적이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좀 우중충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좀 물어봐야 돼서 그 지금 정치인의 갑질, 그러니까 선배 정치인분들의 갑질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로서 이렇게 던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정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최근에는 군개혁 명분으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돼서 뭐 고발 사건이 난무하고 군 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또 최순실 사태 거치면서 붕괴되었던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을 재구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또 군 이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대신 사회에 지금 트렌드가 뭔지를 읽지 못한 거죠. 지금 사람들이 군 전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있었던 어떤 특정한 인사의 잘못한 행동을 비판하면서 이 관행을 끊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뭐 이제 좌파가 군을 공격한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저는 트렌드에 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박찬주 사령관 이야기가 딱 나왔을 적에 제 군 생활을 떠올렸어요. 어떤 걸 떠올렸냐 그러면 아까 이제 테니스병 말씀하셨잖아요. 테니스를 열심히 치던 선수가 군을 가면 2년 반 동안 제 때는 2년 반이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테니스 병과로 가서 사령관님 칠 때 쳐드리고 계속 연습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하는 거죠. 상무팀이 있듯이 축구팀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 공감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던데 이거는 귀족 사병이지. 아니 공감병을 선발할 때 보면 상당히 엄격합니다. 면접도 3번이나 하고요.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났을까요?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례는 정말 특이하고 정말 소수의 케이스고요. 대부분 다 의류학과 나왔는데 빨래하고 있고, 뭐 미대 나왔다고 해서 페인트 칠하고 있고, 페인트 칠 정도 해도 의류학과 나왔는데 빨래하고 있다고요? 뭐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수 정도에서도 정말 이제 우수한 선수들만 뭐 테니스병 이렇게 좀 착출되는 정도. 그것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4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가능하죠. 하급 부대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미대 나왔다고 해서 페인트 칠하고. 전문성이랑 다 있긴 한데. 그런 전문성을 원하는 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오늘 바른정당이 박찬주 이작전 사령관 과거 여러 가지 진급 관련해서도 비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맡고 있을 때 많이 뒤를 좀 돌봐줬다. 소위 말해서 이제 독사파라고 부르더라고요. 세중에서는 독일 사관학교 출신이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치에서도 그런 게 있죠. 같은 개파 모임이 있고 개파 조직이 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독사파라는 게 이제 뭐 가서 이제 뭐 회합을 많이 하고 이런 모임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1년에 한 명. 한번 이제 독일의 육군사관학교에 파견 보낸 그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프라이드를 가진 엘리트 조직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분명히 정치 내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 과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들, 국회의원 중에서 검사 출신들끼리도 약간 끼리끼리를 한 적이 있었고 서로 앞에 땡겨주고 밀어주고 한 적도 있었고 뭐 요즘은 그런데 이제 법조인 자체가 정치 진출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약해졌는데 어디나 그런 파벌은 존재할 것이고 분명히 민주당에도 보면은 과거에 뭐 민주화운동 같이 하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동교동계 뭐 상도동계 있었으니까 서로 밀고 땡기는 게 있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준석 우리 위원장은 어떻게 개파가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잘 성장해서 상계동 개파를 한번 구축해 보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경태 부위원장은 개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개파가 장점도 있긴 한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의견들을 수렴할 때 예를 들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 120명의 국회의원이 120개의 목소리를 다 낸다면 정말 이 하나의 목소리로 혹은 당이 좀 일치단결해서 뭔가를 나아갈 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정하게 그런 어떤 개파의 수장들이 의견을 좀 정리해주고 서로 간에 또 입장이 또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개파는 예를 들면 최저시급의 인상에 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취합하는 점들은 좀 편해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어떤 줄 세우기 공천권을 가진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될 문화죠. 아니 그러니까 그 개파라는 게 소위 아까 말한 것처럼
장 위원장 말한 것처럼 뭐 네. 어떤 정책이나 이념을 가지고 생기면은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팬클럽 단위로 뭉치면은 예전에 뭐 새누리당에 친이 친박 네. 뭐 이렇게 뭉치고 아니면 옛날에 또 친노 비노 뭐 이렇게 뭐 야당 그 민주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 팬클럽과 안티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이게 하나도 도움 안 된다는 게 많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파는 사실 근데 우리 정치사에서는 아까 장 위원장이 말한 거는 긍정적인 형태의 개파보다는 부정적인 형태의 개파가 많이 부각돼가지고 유승민 그 전 후보 대선 후보가 공감병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살짝 나오던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유승민 의원 이제 그 공감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특수 인물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군대 근무할 때. 수도왕이 사람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그 부대 지휘관이 자기 딸 과외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그 지휘관이 노태우 장군이었다. 아, 예. 그럼 그 따님은 누구였는지 아마 청취자분들이 아마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노 소자 영자라고. 근데 두 분이 선후배 관계네요, 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그렇죠. 그렇게 선후배 관계고. 그 당시 유승민 의원이 아무래도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고 있었다가 군대 갔으니까 뭐 그런 인물은 당연히 차출이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면 2사단 그러니까 2사단의 작전사령관이죠. 참모한테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하고 결혼해보면 어떻겠느냐. 그거는 과외 정도가 아닌데요, 그거. 저는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물 헌칠하시니까 또 그런 제안을 받으시나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나눈 갑질 중에 행동 유형의 하나의 갑질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갑질의 유형은 이제 말로 하는 갑질을 했거든요. 세 번째 갑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치와 인식의 갑질이에요. 뭐냐면 나는 스티브 잡스와 함께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제가 표명하고 있는 게 버니 샌더스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지는 마크롱의 젊은 새정치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선점해버리잖아요. 자기 이미지를 거기에 더 씌워버려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있는 척 보이지만 내용을 딱 뜨가고 보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떴으니까 아는 거지. 그 전까지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독일어 번역으로 나온 게 에볼루션이라고 한 책은 있습니다. 제가 영어가 없어서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제가 누구를 멘토로 삼고 싶습니다. 이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뭐 그 사람을 깊게 알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사람의 어떤 특정한 어떤 드러난 단면만 계승한다고 하기에는 쉽지도 않고 그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정치인들은 많이 하죠. 뭐가 맞아요. 되겠다. 왜 그래요? 정치인들은? 날로 먹는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시키면서 자신의 인지도와 인기도를 좀 더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이미지를 투영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정치인들이 보통 말하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곧대로 봐주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왜냐 사람들도 그렇죠. 과거와 다르게 이제 잘 알아요. 그런 게 이제 사실 이미 더 씌우기라는 게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의도는 이제 앞다퉈서 지금 청년 정치 새내기를 모집한다. 저도 길거리에서 프랭카드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희 중앙시장, 관악 숭실대 쪽으로 넘어가는 그 시장의 사거리에 프랭카드 하나를 걸어놨어요. 자유한국당 청년 몇기 모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새내기 모집을 하면서 이 안에 연구회에서 새로운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겠다 뭐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30대 장관 총리 아까 마크롱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경험이나 경륜을 너무 강조하는 나라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정치해도 된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연륜 경험이 필요한 분야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침체된 사회가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젊음, 열정, 의지, 변화 같은 또 필요한 사회적 가치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다양하게 같이 이제 정부를 구성할 때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시가총액 8조 원이 넘는 다음 카카오의 CEO는 30대 중반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30대 장반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좀 연공서열 같은 부분들만 좀 개선이 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역구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에 가면은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를 찍고
찍고 싶은데 아직 어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말도 이런 말 아니면은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맞아. 좀 기다렸다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다른 사람 뽑을게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럼 답변하는 게 뭐냐면 저도 앞으로 예를 들어 제가 10년 동안 낙선하면 저도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게 솔직한 말인데 무엇이냐면은 결국엔 청년들의 어떤 신선함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저는 지금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볍단 말이에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제 마음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만약에 제가 책임져야 될 영역들이 넓어지게 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신 발언들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밤새고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나중에 정치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젊은 정치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신 있게 말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빚진 것 없이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많은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어떤 이익 집단에서 자유로워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장점들에 비해 가지고 아직 많은 분들이 어리면 좀 기다려도 되잖아 이런 관점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발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당에서 활동한 지 이제 12년 차인데요. 이제 어찌되었건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 또 정치인으로서의 야성을 갖추면서 또 젊은 사람으로서 어떤 내공을 쌓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야성과 내공을 모두 다 갖춰야 되는 정말 바쁘게 열심히 일도 하고 배우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 과정들은 정말 뭐 1, 2년 사이에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당내에서 일정하게 또 인정받고 평가받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면은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청년 정치인들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 먹고 사나예요. 아까 장경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어릴 때부터 해서 12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만나봤던 뭐 통합진보당 시절에 거기 계시던 분들 보면은 대학 들어가서부터 바로 해가지고 막 15년째 당 주변에서 떠들고 있는데 뭐 직업은 어떻게 가지기가 어렵고 당 생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장 취약해지는 게 그분들이 나중에 막 뭐 사건에 연루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게 지금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젊은 정치인들은 어떤 모습이던가요? 미국 정치인들은 확실히 제 친구들도 보면 지금 이제 의회 보좌관이나 이런 쪽으로 가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좌관들마저도 뭐 9급, 8급 뭐 이렇게 해서 급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급수로 나누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뭐 의원들이 돈을 뭐 떼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 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좀 능력이 있는 친구 같은 경우도 보좌진에 이제 예를 들어 박사 따고 바로 이제 정치에 가서 정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상원의원 보좌관을 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사실 똑똑한 애들일수록 그 안에 핵심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우린 지금 가면 예를 들어 가면 6급, 7급 이런 데부터 시작하면은 민간에서 받는 것보다 적게 받아야 되니까 우선 좋은 인재들이 정치권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거라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2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를 아까 말했듯이 청년이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을 때 20대, 30대 4년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사실 12년, 13년을 계속 이제 대기 모드로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약간 그런 청년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그 제도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인식적인 측면도 있을 건데 우리 장경태 부회장이 보시기에 일본의 정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어차피 우리는 일본의 어떤 경제적 제도와 관습을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정치가 하나의 가족의 하나의 가문의 어떤 직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남경필 의원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이해운 의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 가문이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받아가는 형태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처럼 자유롭게 본인이 관심 있으면 정치계에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전문성을 갖고 또 다른 싱크탱크에 가서 또 평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나았어요? 미국 민주당 캠프에서 일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생각이 좀 부러웠던 건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 같이 공무원으로 좀 딱딱하게 6급, 7급 이렇게 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총량제이기 때문에 20명, 30명 이제 같이 이제 보좌진 스텝을 두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구에 나온 뭐 보좌관이 그러니까 그 지역구의 의원의 보좌관이 출마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습이라고 표현하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why not 이러면서 정치는 전문가가 하는 거다. 이 지역의 가장 전문가인 보좌관이 이 다음 의원이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정치 좀 충격이었어요.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 그러셨구나.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여당 시절에
한중일 이제 청년 교류 같은 것들 이제 하다 보면은 네. 제가 이제 가면은 저쪽에 자민당 쪽에 젊은 의원들 이렇게 만나보고 또 중국도 가면 공산당 쪽에 이제 젊은 사람을 나와서 만나보고 이러면은 제가 한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저도 지금 예를 들어 정치 평론을 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하지만은 그 친구들은 가가지고 저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제 정세 아니면 좀 더 좀 마크로한 것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대학에서 배우면서 제가 마음이 설레었던 그런 분야들을 진짜 청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들이 그런 걸 경험해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맨날 봤자 가서 무슨 사건에 대해서 평론하고 있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게 결국에는 20년, 30년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또 그 친구들 나이가 더 들었을 때 결국 나라 간의 어떤 정치인 그때 주류 정치인들 간의 어쨌든 수준 차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엄청난 자극받으면서도 막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도 이제 그 청년 정치를 이야기하시면서 대학의 총학생회를 하나의 그 정치의 띠름틀로 삼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 시간에 비주류적인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정치적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는 약간 좀 뒤로 밀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치계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문화, 인문, 사회, 철학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없어져 버려요. 정치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국내 정치 이야기, 해외 정치는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제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 생각하기에 그런 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할 것 같아요. 이런 야당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운동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적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 쪽 출신들이 많으시고요. 이준석 비대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사실 저도 그러니까 유엔은 정부간 연합이라면 IPU라고 국회 간 연합이거든요. 남아프리카 총회에 한번 한국 대표단으로 이제 같이 따라서 갔던 적이 있는데 너무 부러웠던 게 일본과 중국은 어찌되었건 의원들이 차세대 지도자들 데리고 와서 그냥 교육하고 저는 되게 그냥 뭐 약간 시혜적으로 한 번에 단발성으로 갔다 왔던 건데 맞아, 시혜적. 그분들은 정말 뭐 차세대 주자들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교육시키면서 국제 정세를 이해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국도 이런 제도가 좀 도입되고 같이 더 많은 청년들이 같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을 하면 뒤에 배서가는 자리에 젊은이들을 이렇게 배치시켜 놓습니다.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해서. 자, 이제 끝으로 이 코너가 이제 주간 여의돌이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아이돌 분들이신데 예능 프로 주간 아이돌을 보면서 쇼미더 사카를 사장님 카드라는 코너가 있다고 제가 이제 들어서 패러디를 했는데요. 쇼미더 당카, 당대표 카드를 보여달라 하는 겁니다. 이제 당대표에게 이런 거 바란다. 이런 거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청년들의 문화 또 새로운 세대의 정치 철학 이런 걸 좀 끝으로 한마디 좀 해 주시죠.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이준석 위원장부터. 저희 당 이혜훈 의원님한테 이제 드릴 말씀이 있다면요. 그렇죠. 사실 이혜훈 대표님이 지금 이제 당대표 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바쁘게 하고 계신데 원래 언론에서 많이 활약하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혜훈 대표님을 비판자의 역할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당대표 되신 뒤에도 방송 출연 많이 하시면서 비슷한 이미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방송 줄이시고 그 방송도 저한테 넘기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청년들이 워낙 바른정당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혜훈 대표님께 감사드릴 건 제가 이제 기획했던 토론 대회 바른정당 바른 토론 배틀이라는 대회에서 우승한 그 친구들 대학생 2명을 이혜훈 대표님이 청년 대변인으로 이제 임명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그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이 유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은 바른정당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토론이 되고 대화가 되는 정당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혜훈 대표님도 그 화술이나 이런 거에 장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좀 저랑 같이 많이 다니시면서 청년들에게 정당의 벽을 낮춰서 뭐 어느 당 같이 뭐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그런 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이제 따뜻한 보수의 모습을 청년들이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 지금 당대표가 추미애 대표시죠? 네. 저는 뭐 당대표 카드가 있다면 뭐 대선 때 함께 고생했던 또 청년 동지들과 바닷가에서 해물탕 같은 거 하나 먹고 싶고요. 추미애 대표님께 바라는 게 있다면 청년위원회를 어떤 기구 혹은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전부로 좀 인지하시고 함께 좀 어떤 최고위 열릴 때도 청년위원을 초대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 당대표 일정에 청년위원회 그 청년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참여의 폭을 좀 더 넓혀주시고 그 당대표의 행보라는 건 정말 젊은 정치인들에게는 되게 많이 배울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한 2분씩을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1분씩 아주 딱 맞추셔가지고 한 2분이 남았거든요. 제가 네. 거꾸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정치인은 저렇게 말을 세게 해도 된다? 아니면 말을 할 때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아마 이제 여당 대표로서 예. 지금 그 본인의 역할을 그렇게 좀 스탠스를 잡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예. 청와대보다 좀 더 강경하게 가야 청와대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 유승민 전 대선 후보는 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너를 좀 지키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할 말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100일은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예. 최근에 이제 하나씩 이제 정책들 내놓는 것들, 뭐 군 기간 단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지 이런 것들 하면은 선명한 색채를 좀 드러내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 바른정당이 정계 개편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네. 오히려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고 정책을 얘기하는 걸 봐서. 역시 5년 뒤 대선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 당원 중에 30%가 청년들이라고 예. 하셨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당원의 세대별 기준은 없는데요. 대의원 기준으로는 한 25% 정도. 그렇군요. 상당히 많네요. 제가 학교에서 학기 말 되면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학생들에게. 네. 무엇을 질문을 하라 이러면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교수님, 앞으로 우리는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상당히 뜨거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의 세계는 청년들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네. 20, 30년의 세계. 근데 20, 30년에 넓은 스펙트럼으로 거시적으로 정치를 보고 경제를 논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모범 또는 테뉴어 말씀을 멘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큽니다. 그렇죠.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를 진행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고요. 박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